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송하나 김지성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와 주시는 전문가분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방송이 진행되는 단 50분 동안에만 노란톡방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스캔만 해주신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7월의 첫날이죠.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달 한번 정리도 해보고 다가올 우리 7월달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도 자세하게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랑을 해드려야겠죠. 굉장히 많은 수익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CS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밑에 S에너지, 또 현대사료, 아난티, 우리기술, 원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주요 테마들의 강한 업종의 종목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률을 봤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말 시장이 참 어려웠지 않을까요? 2,300포인트가 깨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종목까지 알차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시장의 이슈들 어떤 걸 준비했는지 첫 번째로는 6월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는 해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 포인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7월의 시작, 이번 달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두 번째 이슈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7월 달에 갈 만한 종목, 우리 믿고 보는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까지 또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란톡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 끝나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전략을 장중에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이 참여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한번 켜주시고요. 문자 번호 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만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를 약 5초 뒤에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라서 난 100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여기 네모난 QR코드 중간에 딱 보이시죠?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바로 제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딸랑딸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네.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느라 약간 낯선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네. 시청자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 다양한 재료들로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전문가님 네. 나오셨으니까 또 인사 한마디 해주셔야죠.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7월의 1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1일 되면서 이제 여지껏 시장이 빠졌었던 전반기 시장은 있고
이제 좀 하반기 시장에 관련된 전략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7월 달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을 플레이하시는 게 좀 더 나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것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렸던 종목이라든지 지금 내 반도체 종목이 어떻게 될까? 내 지금 2차 전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플레이하실 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집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렵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좀 무너졌는데 네. 전날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퍼진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좀 작용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장중 1년 10개월 만에 2,300포인트를 깼지만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2,300 위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된 것이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날에 발표되었던 2차 전지들의 낙폭이 굉장히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낙폭이 되면서 원래는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로만 굉장히 약세적인 국면을 갔었는데 2차 전지까지 전날 기준으로 많이 낙폭과대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대 매물 자체를 물량을 쏟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매도 주체가 과거에는 외국인이었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 물량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물과 옵션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 비중을 좀 줄여주면서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른 7월 달이나 8월 달에 있을 옵션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네. 이걸 다시 말해가지고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은 상방 베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방 베팅을 진행 중에서 지금 신용 물량들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도 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이 현물은 오늘 3,400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었고요. 선물 기준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주는 모습이 좀 여지껏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오히려 현물에 대한 비중만 줄여주고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사는 움직임이 잡혀지다 보니까 이후에 지금 현재 환율 정도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밝은 그런 것이 좀 예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그때는 2,400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반대 매매,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들은 샀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 개인이 사면 반등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어찌 보자라면 좀 센티멘탈이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센티멘탈이라면은 여러분들 투심,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은 바닥권은 전부 다 동의하는 사실인데 오히려 바닥권을 보는 것보다는 아 이거 시장 아닌 것 같아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밑에 내려가는 하방 포지션인 숏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심적으로 잡혀지게 되면서 하방이 나오는 거다 보니 시장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지금은 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쉬운 예시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딱 작년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당시 때 연준의 파월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항상 일시적이다라고 괜찮다라고 말했던 적이 기억나실 네, 겁니다. 기억이 나요. 저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시적이다 했던 게 지금 돌아와서 1년 뒤를 딱 돌아보다 보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시키는 거고 요거를 제가 좀 재미있는 예시로 한 게 들었던 건데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차량이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뭐 합니까? 엑셀을 좀 떼겠죠. 네. 엑셀을 떼고 그 다음에 차가 너무 가까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도 동일한 겁니다. 앞차라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가 운전하는 중에서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과거부터 좀 엑셀을 떼면서 브레이크를 살며시 밟았으면 될 것을 지금 좀 중앙은행들이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시장이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앞차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겠죠. 네. 근데 속도가 저랑 다르다 보니까 저보다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제가 앞에 가는 거지만 그러면 저희가 급브레이크 밟게 되면 뭐 합니까? 나중에는 밟을 때 엑셀을 크게 밟아야겠죠.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금리를 과하게 올린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뜻인 거고, 결국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급 악셀을 밟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급 반등을 하는데, 이거 급 반등했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 현재 심리 상태에서는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갈 수 없느냐? 올라가기만 하면은 지금 다시 또 내리는 포지션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략 자체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나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내려온 만큼 급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서는 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매수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 픽을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수익률표 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무료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선물로 드렸던 건데요. 일단 CS 베어링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이 무려 65%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해인 같은 경우에는 20%. 지금 한 달 동안 안에 이것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PPT에 제가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추려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 자릿수 수익률, 그래도 내가 한번 시장에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옆에 QR코드가 떠 있을 테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바로 스캔해 주시면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웹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 오늘 나갈 종목들의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거잖아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방에만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하나 다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게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분이 흐른 상태니까 네,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자, 그래도 이래 첫 번째 7월의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약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맞습니다.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달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달에 또 다음 주까지는 시장 전략을 간단하게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7월 달이라고 하면 이제 3분기의 첫 스타트고, 네. 그다음에 어찌 보자라면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반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 동안의 연일 낙폭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좀 더 과했긴 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증시가 바닥을 쳤고요. 그러면은 바닥을 친 만큼 반등할 수 있는 계기거리가 이번 하반기 때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서도 여러분들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이 되면서 최근에 좀 말이 나오고 있던 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조금 더 휴전이나 완화적인 측면 자체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략들도 제가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하반기 상에서는 전반기, 상반기 때 있었던 그런 리스크들,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시장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점차 완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에서도 좀 다시 한 번 더 밝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투심 자체가 완전하게 바닥이라는 겁니다. 투심이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정리하겠다. 조금 올라왔으니까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나 그리고 채권 시장만 조금만 더 완화적으로 풀리게만 된다라면은 주식시장 바로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시장 속에서 인버스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상방 베팅을 좀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바닥을 그럼 어디로 볼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 정도를 깨버렸단 말이죠. 네. 이전 시에 저점을 깨버렸는데, 우리가 좀 더 분봉 차트로 좀 더 봤었을 때는 저점을 깨버린 다음에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밑바닥까지는 하랬을 때 저점을 깬 상태에서부터는 다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겠는데 그 구간이 좀 지지되는 구간일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좀 2,300포인트라는 것을 좀 지키려는 움직임이 좀 강세로 보여지는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전일 기준으로 2차 전지가 낙폭이 안 됐더라면 사실상 저점을 깰 가능성 없었지만 네. 2차 전지 낙폭과대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종목으로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2등 주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과도하게 오늘도 3% 정도, 3.9% 정도 낙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주도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네. 시장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이나 이전치처럼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는 거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개인들은 전부 다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기준에서 뭐 건설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섹터 아니면 뭐 바이오 섹터 네. 이런 개별적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익률이 지수랑은 좀 정반대 형식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요, 네. 뭔가 어떤 업종이 좀 강하게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7월 달에 좀 강한 업종이 좀 돌아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무조건 말씀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인가요? 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경우에 유럽에 흘러갔었던 것들을 많이 파이프라인 차단시켰고 그렇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겨울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러시아에게 볼모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시프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지중해성 기후를 안착하고 있는 태양열이랑 풍력 에너지가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풍력과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원전 쪽으로 좀 주되게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신재생과 태양열 관련돼 가지고도 투자 자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쪽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네. 근데 확실히 우리가 미스터 신재생이라고 불릴만 네. 하긴 했었잖아요. 네. 미리 언제부터였죠? 2월달, 3월달부터도 그쵸,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네. 신재생 에너지 밀고 나서 4월부터 바로바로 수익을 보여주더니 그때 맞습니다. 이후로 정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은 네. 몇 번 진입을 했고 네. 이미 수익률도 솔직히 다 합산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걸로도 상도 타고 맞아요. 네, 수익률 1등도 CS베어링도 이제 보게 하셨잖아요. 되면은 네. 마찬가지로 65% 정도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제 저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 보게 된다라면은 CS베어링, S에너지, 그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대부분 해인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 대부분 다 태양열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나왔거든요. 네. 요럴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담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혹시 오늘 히든 종목이 여기 관련된 걸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7월 달에 종목에 대한 수익을 안겨드리려면은 제가 강조드리는 업종에서 주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 하면 굉장히 뭐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태양광 풍력일 텐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뭐를 더 선호하세요? 사실 저는 좀 개별적으로는 봤을 네. 때는 태양열 쪽이 조금 더 태양열 좋다라고 쪽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태양열과 풍력 같은 경우 풍력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상에서 우리나라랑 이제 영국에 있는 북해 관련된 그런 북유럽 쪽 지방들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이 낮고 네.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넓은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온도도 올바르게 있다 보니까 태양열 전지판을 깔기는 아주 적합한 자리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양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가져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열 관련된 종목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사실 한계가 있고 네. 제가 오늘 디톡스탑 방송 이후에 따로 네. 공개 방송을 진행해서 좀 마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몇 개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을 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드릴까 말까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원전주 관련돼서는 사실 저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고 네. 요거 관련돼서 조금 좀 저만의 히든 종목이랄까? 이제 요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들으신 다음에 그 논리를 토대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방송상에서 짧은 방송 시간 상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시간상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라면은 10시에 따로 공개 방송 진행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과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 드리는 종목은요, 태양열 관련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도 좀 설명할 게 더 많기 때문에 밤 10시에 노란톡 계신 분들은 따로 원전 관련 종목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총 2가지 종목인데요. 지금 내 계좌에 모든 게 마이너스다, 플러스인 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히든 종목, 태양열 관련된 거 그리고 원전 관련된 거 딱 2가지 얘기해 주실 거니까요.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도록 웹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2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링크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